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이 확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역시도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씩 더 쓰면 그 꿈의 근육을 더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아니스트의 꿈을 안고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정말 그렇게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박사를 마칠 때까지도 그 판타지는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좀 막연히 공부를 하면은 뭐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 당시에 제 친구가 한번 이렇게 카네기 홀에 있었던 그 연주를 갔다가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미치코 우치다에게 그 카네기 홀 엽서를 주면서 Why not? 또 안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메시지를 저를 위해서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엽서를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카네기 홀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음악가의 로망이자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그 무대를 한 번쯤 꿈꿔보기는 했지만 뭔가 이렇게 너무 불가능해서 그냥 접는 꿈 있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그 엽서를 이렇게 딱 보는데 그래 또 안 될 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무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에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도. 그래서 9시가 되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카네기 홀 오피스에 전화를 했어요. 저 피아니스트 김지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참 엉뚱하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사람은 이런 전화를 아마 하루에 막 수백 건을 받겠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여자분이 전화 끊고 연습이나 하세요 막 이러는 말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해나기를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엄청난 절차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이 확 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게 단지 몽상이나 꿈이 아니라 제가 꾸준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가능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목표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 통화 이후에 2년 뒤에 2017년 12월에 카네기 홀 전석 매진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무대로 나가서 마이크 앞에서 저는 관객에게 처음 이렇게 얘기했죠. 제 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 피아노 학생들에게도 저는 가끔 피아노에 관련한 한번 방대한 꿈을 한번 꾸어보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듯이 제 학생들이 이제 꿈을 꾸는 것을 아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뭐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먼저 자신을 어떤 상자에 이렇게 놓고 한계를 먼저 그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꿈을 꾸는 것 역시도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씩 더 쓰면 그 꿈의 근육을 더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꿈을 꿔야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꿈을 꾼다는 것은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게 하면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준비되고
또 인생의 타이밍이 맞았을 때 그 꿈이 우리를 찾아오는 날이 있거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패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 대신에 이제는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도전해 볼 만한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꿈을 꾸는 연습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꿈이든지 간에 종이에 그 꿈을 적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꿈에 더 가까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작은 행동을 오늘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저는 카네기홀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꿈과 행동력이 이렇게 만나면 인생에 엄청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의 앞으로의 꿈은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제 꿈이고요. 그래서 제 평생을 걸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시도하고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70살, 80살이 되었을 때도 꾸준히 뭔가를 위해서 제가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멀리 큰 호흡으로 바라보고 마라톤처럼 페이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꿈과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그것의 성취는 다른 의미거든요. 꿈은 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은 그게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그만큼의 경험과 지혜를 주기도 하고 사실 그 일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저의 목표거든요. 사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는 클래식 음악 에이전시는 툴 뮤직 아티스트로 이렇게 한국 활동을 처음으로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활발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또 한국 관객들과 또 독자들과 나누고 또 그런 음악 활동하는 것이 제 지금 가장 최근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미국에서는 특히나 나이 드신 관객들이 많고 젊은 세대의 관객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활발히 이어나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그 힐링의 마법을 알고 전하고 싶은 한 음악인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세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음악을 연주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주시고 또 그만큼이나 관심을 더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고전 음악이라는 것을 나눌 때 그만큼이나 고전 음악의 틀을 현대화시키는 것도 우리 음악인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감동하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에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무대에서 언제나 마이크를 두고 늘 관객에게 음악에 대한 저의 감정, 그때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그 음악에 연관된 제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가면서 늘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앨범을 만들 때도 그렇게 음반 사용 설명서라는 거를 첨가를 해서 이 앨범 들으실 때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첨부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너무 거창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 첫 앨범 그 10 More Minutes 앨범 설명서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달라는 것에 첫째로 당신의 인생에서 1시간을 빼주세요. 그리고 차 안이나 배경음악이나 핸드폰 스피커가 아닌 귀를 막는 헤드폰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곡에 대한 짧은 감정의 제가 적은 글들을 먼저 읽으시고 눈을 감고 한 곡 한 곡 감상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음이라는 앨범과 콘서트는 시와 음악을 함께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나태주 시인님과도 함께 콜라보를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앨범 설명서에는 시를 같이 읽으면서 음악을 감상하고 그 음악을 나누고 싶은 그 누군가에게 그 페이지를 찍어서 나누라는 제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래식 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들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앨범을 사고도 그냥 차에서 아니면 음식 먹을 때, 음식 할 때 뒷배경으로만 그렇게 감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는 더 친근한 방식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관객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아서 그런 방법들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음악이라는 게 클래식 음악이 지식이 없어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클래식 음악을 딱딱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벽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을 더 느끼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은 그 음악의 메시지 자체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매개체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음악이 주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라는 것이 음악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잖아요. 연주에서 음악을 그 작곡가가 펜으로 그 까만 악상들이 살아있는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연주자를 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주자는 그런 음악이라는 물을 담고 있는 컵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은 이렇게 컵을 들고 마시면서 그 컵의 안에 담긴 그 음악을 느끼고 감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컵의 역할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생각을 형용 색깔 막 플라스틱으로 막 컵을 하면은 사람들은 작곡가의 원래 의도를 이렇게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음악이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음악의 원래 의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제 연주가 마친 후에 어느 중년 정도 되어 보이는 이렇게 여자 관객이 이렇게 다가와서 몰래 이렇게 손에 편지를 이렇게 탁 쥐어주고 떠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객과 인사를 다 마치고 혼자 이렇게 호텔에 돌아와서 쉬다가 그 편지 있었지? 이러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안에 이렇게 지윤 씨 이러면서 오늘 저녁 그 지윤 씨 연주에서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의 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저의 엄마를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엄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고 엄마의 손을 이렇게 만지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저는 그 엄마를 마음속으로 보내드리지 못해서 몇 년째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연주에서 마법에 걸린 것처럼 몇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엄마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정말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웃고 계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저 역시도 음악의 힘과 마법에 감동을 했고 그 음악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악이 했거든요. 음악이 다 했다. 저는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이 아주 외로운 직업일 수 있거든요. 무대에 혼자. 그런데 사실은 음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영혼의 단계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클래식 음악이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무대에서 여러분들만의 꿈으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여정과 꿈을 열렬히 응원하고요.
그리고 곧 한국에서 제 책의 제목인 100만 번의 상상의 북 콘서트, 말 그대로 저에게는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책과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무대에서 피아니스트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팔로우 하시면은 그 소식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이나 미국에서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제 팟캐스트 Journey Through Classical Piano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도 저와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